네, 크로마토그래피 요약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흡착에 의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모양은 이와 같은 모양인데 이동상에 용해된 그 어떤 혼합물들을 컬럼에 도입시킨 후에 이것을 이제 상대적인 친화도에 따라서 물질을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동상에 더 강하게 끌리는 화합물들은 컬럼을 통해서 빨리 이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정지상에 더 강하게 이끌리는 화합물들은 컬럼을 통해서 느리게 이동한다 하는 겁니다.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정지상은 일반적으로 실리카 젤이나 알루미나 등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으로는 유기용매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 이동상은 어떤 혼합물들을 컬럼에 유입시키는 용매로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개 용매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한번 하려면은 많은 양의 이 정지상, 즉 흡착제들이 사용이 되고 이와 같이 컬럼에다 이렇게 채워 넣어 주니까 그리고 용매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리 조건을 어, 잡는 데는 TLC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즉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이동상 조건을 잡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실패와 더불어서 많은 이 실리카 젤 등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일반적 간단한 분리에서는 등용매 용출 기법, 그러니까 단일 용매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용매 혼합물들을 사용을 해서 끝까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굉장히 좀 복잡한 분리를 한다. 그럴 때는 기울기 용출 기법, 즉 극성을 조정을 해줘 가지고 분리해 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구성 요소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정지상하고 이동상,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만 필요한데 정지상으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실리카 젤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 그리고 탄산칼슘, 인산칼슘 등이 사용이 되고 이동상으로는 석유 에테르 그리고 사이화탄소, 사이클로헥세인, 에테르, 아세톤, 벤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극성용매로서는 이런 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지상을 채워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여기 이제 컬럼입니다. 컬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정지상을 채울 용기로 사용하고 이제 이동상을 넣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어, 그 큰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딸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동상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부피에 이 중간에 이런 큰 이제 어, 용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열심히 만약에 우리가 저기 노동을 한다면은 이런 용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리관이나 뷰렛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컬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스톱콕 밸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험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준비물로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용 유리관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정지상이 필요로 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실리카 겔이고, 그 다음에 이동상 용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래스울이나 이 탈지면, 그 다음에 또는 여기에 모래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이제 그 컬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컬럼을 준비할 때는 이 컬럼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서, 컬럼이 아까 컬럼 보셨었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쭉 돼 있고, 여기에 스토콕 밸브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그 클램프로 해서 스탠드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용매를 얼마 정도, 보통 한 3분의 1 정도 채워도 되는데, 이렇게 사용할 용매로 채워줘요. 그럴 때는 이 용매가 흐르지 않게 여기 스토콜 밸브를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컬럼 아래쪽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정지상을 채울 거니까 여기 정지상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여기에 글래스울이나 또는 탈지면 같은 거로 여기에 플러그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플러그도 너무 꼭 끼면 안 됩니다. 어, 용매가 여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상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 이런 그 플러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용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지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실리카겔을 정지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흡착제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실리카겔을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서 여기에다가 용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용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슬러리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슬러리 형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가게 그 어린이들 여름에 먹는 그런 슬러리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용매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거의 이게 흐물흐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곧바로 바로 이것을 깔때기를 사용해 가지고 부어 넣어 줄 수가 있는데, 이때 바로 넣어 주지 말고 여기에 용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기포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기포를 반드시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슬러리를 분별 깔때기를 사용해 가지고 분별 깔때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부어 넣어 주는 거죠. 컬럼에다가 첨가해 주는데, 그때 용매가 여기 섞여서 슬러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넘치게 되거든요. 이게 넘치게 되니까 이때는 스톱콕 밸브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스톱콕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컬럼을 두드려 가지고 컬럼을 여기다 이제 고무 망치 그런 거로 살짝 두들겨 주면서 흡착제를 고르게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느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채워졌다 하면은, 이렇게 실리카가 패킹이 되면은 그 위에다가 여기 이제 모래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필터 페이퍼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탈지면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위에를 여기에를 패킹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정지사항이 이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킹을 해줘서 정지상의 상단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서 용매를 계속해서 이제 용매 이제 이게 정지상 슬러리를 채워줬으면은 용매를 어느 정도 더 위까지 채워주는데, 이것을 여기에 끝점이 있으면 곧바로 그 위 정도까지만 용매를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매를 채워주면은 이제는 이제 시료를 이제 컬럼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시료를 이제 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적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시료를 적재할 때도 이동상 용매, 여기에 이제 사용할 이동상 용매에다가 용해시킨 그러한 시료를 이 마이크로 파이펫을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파이펫으로 작은 양을 취해 가지고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여기다가 꼭 집어넣어 주고서요.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동상을 여기다가 채워줍니다. 큰 이 용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채워줘요. 그러면서 이 스톱콕 밸브는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줘서 이동상에 의해서 쭉 이동상이 내려오면서 분석 물질들이 용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실험 절차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응용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컬럼 크로마토그래피가 응용 분야가 뭐 앞에서 살펴봤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나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와 뭐 유사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료의 양이 이 TLC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비해서 시료 양이 많아지게 돼요. 많아지면서 이 혼합물들을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정제한다든지 또 분리한 다른 이제 혼합물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또 다른 육 반응으로 간다든지 유기 합성 분야에서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물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활성 성분을 분리할 때 그러니까 즉 TLC 같은 것에 의해서 아주 작은 조건에서 작은 시료를 가지고서 분리를 해줬으면은 이제 크기를 이제 스케일을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시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성 성분을 분리해서 다른 이제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법과학 같은 데서는 대사산물을 분리한다든지 제약업이나 이런 데서는 제형이나 추출물에서 약물을 이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의 품질이라든지 안정성 조사하는데 사용을 하죠. 이와 같이 이런 이제 테스트 튜브에다가 이런 세션별로 해서 이제 색깔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물질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물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개의 그 그룹핑을 해줘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응용 분야입니다.